어젯밤 71살의 한 남성이 조용히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그분은 멀쩡했거든요. 특별한 지병도 없었고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평범하게 잠이 들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막을 수는 없었던 걸까요? 사실 70이 넘은 이후의 밤 습관은 우리의 건강에 아주 조용하지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겉으로는 별일 아닌 것 같아도 그 습관 하나가 심장마비, 뇌졸중, 돌연사의 위험을 높일 수 있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4가지 밤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수면과 수명에 깊은 영향을 주는 습관들이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습관은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밤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인데 그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습관인데 늦은 저녁 식사 첫 번째, 늦은 시간에 과식입니다. 난 평생 밤 늦게 밥 먹었는데 괜찮았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처럼 음식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언제 먹느냐, 그리고 무엇을 먹느냐가 이제는 건강을 좌우하게 되죠. 젊을 땐 밤늦게 삼겹살을 먹고도 금세 잠들었지만 이제는 몸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소화기관의 기능도 약해집니다. 잠들기 직전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위는 쉬지 못하고 산이 계속 분비됩니다.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며 몸은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밤새 뒤척이고 새벽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속이 쓰려 깬 적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늦은 저녁 식사가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면서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나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나아가 폐렴으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또 밤늦게 먹는 습관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뇨가 있거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습관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들기 최소 3-4시간 전에는 마지막 식사를 마치세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가벼운 견과류나 따뜻한 허브차 한 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몸이 예전과 다르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식사 시간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밤은 훨씬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내일을 지켜주는 약속입니다. 습관 이후 잠들기 전 너무 많은 음료를 마시는 것. 두 번째는 잠들기 전 너무 많은 물이나 음료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은 많이 마셔야 건강하지 않나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언제 마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밤마다 여러 번 화장실에 가느라 깨신 적 있으신가요?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새벽마다 몸이 깨어난다면 바로 이 습관이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방광의 근육이 약해지고 오랜 시간 소변을 참기가 어려워집니다. 신장도 밤새 쉬지 않고 작동하면서 조금만 마셔도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죠. 결과적으로 밤중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는 일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밤중 화장실이 부르는 이 위험 한밤중에 눈을 떴을 때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럽거나 몸이 휘청거린 적 있으신가요? 이건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자는 동안 혈압이 낮아져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면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 순간적으로 어지럽고 쓰러질 수 있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에 화장실 가다 넘어져 다리를 다치거나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생깁니다. 단순한 낙상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면의 질도 무너집니다. 밤마다 깨어나 불을 켜고 움직이면 우리 뇌는 아침이구나 하고 착각합니다. 그 순간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멈추죠. 그렇게 되면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얕은 잠이 반복됩니다. 이런 수면 패턴이 오래 지속되면
면역력 저하, 고혈압, 기억력 감퇴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밤에 자주 깨는 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분을 끊는 게 아니라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 충분히 물을 마시되 오후 늦게부터는 서서히 줄이세요. 저녁 식사 이후에는 한두 모금 정도만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밤에 더 자주 깨게 만듭니다. 오후 3시 이후엔 피하는 게 좋아요. 또 생각보다 과일, 수프, 약물 속 수분도 많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조절해 주세요. 작은 변화 하나로 밤의 평화가 돌아옵니다. 수면은 건강의 회복 시간이니까요. 그 시간을 화장실 왕래로 빼앗기지 않게 스스로를 돌봐주세요. 오늘 밤 물 한 모금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편안한 쉼입니다. 습관 3의 방이 너무 따뜻한 경우 세 번째 습관은 잠자는 방이 너무 따뜻한 것입니다. 추우면 감기 걸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겨울이 되면 방 온도를 26도, 27도까지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수면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은 시원해야 잠이 듭니다. 잠에 들기 전 우리 몸은 스스로 천을 낮춥니다. 뇌와 몸의 온도가 내려가야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방이 너무 따뜻하면 이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몸이 식지 못하고 뇌는 계속 깨어있는 상태로 남게 되죠. 그래서 따뜻한 방에서 자면 밤새 뒤척이게 되고 꿈을 많이 꾸거나 자주 깨는 일이 늘어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노화도 빨라집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자면 땀이 나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호흡기가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피부의 보습력이 떨어지고 호흡기 점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건조한 공기 한 번에도 쉽게 기침이나 염증이 생깁니다. 또한 따뜻한 공기 속에서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노화가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너무 따뜻하게 자는 건 편안함이 아니라 조용한 스트레스인 셈이죠. 그렇다면 어떤 온도가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인 수면 온도라고 말합니다. 조금 선선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온도에서 몸은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고 깊은 숙면에 들어갑니다. 혹시 발이 차다면 전기장판 대신 따뜻한 양말이나 핫팩을 이용해 주세요. 머리 쪽은 시원하게, 몸은 살짝 따뜻하게, 그 균형이 숙면의 핵심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게 아니라 몸의 리듬을 다시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너무 따뜻하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그 중간의 온도,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가장 편안해집니다. 오늘 밤은 조금 더 시원한 공기 속에서 몸이 깊이 쉬게 두세요. 습관 4.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네 번째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그냥 뉴스 조금만 볼게요. 사진 한두 개만 보고 잘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스크린을 손에서 놓지 못한 적 한 번쯤 있으시죠? 눈에는 빛이 들어오지만 뇌는 낮으로 착각합니다. 우리 눈이 보는 빛 중에는 블루라이트 청색광이라는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낮 동안엔 집중력을 높여주지만 밤에는 수면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스마트폰, TV, 태블릿의 화면은 모두 블루라이트를 강하게 내뿜습니다. 그 빛이 눈을 통해 들어오면 뇌는 여전히 낮이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눈은 피곤한데 머리는 계속 깨어있고 몸은 잠들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결국 잠이 늦어지고 아침엔 피로가 가시지 않죠. 더 큰 문제는 수면의 질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줄여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게 합니다. 겉으로는 잤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얕은 잠만 반복되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퇴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수면 리듬이 쉽게 깨지기 때문에 스마트폰 불빛 하나가 노화 속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 세상과 거리를 두세요. 잠자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불을 낮추고 조용히 음악을 틀거나 오늘 있었던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정보의 세상이 아닌 내면의 세상으로 돌아오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몸과 마음이 차분히 정리되고 불면증과 불안도 줄어듭니다. 스마트폰을 끄는 건 단순히 기계를 끄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를 쉬게 하는 일이에요.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놓아주세요. 그렇게 깊이 잠드는 순간 몸은 다시 젊어집니다. 오늘 밤 가장 좋은 알림은 조용한 어둠입니다. 습관 5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습관. 5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용한 순간이 늘어납니다. 집이 너무 조용하고 문 밖엔 아무도 오지 않을 때 그 고요함이 마치 외로움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혼자 있음은 비어 있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이젠 나 혼자구나. 이 조용함이 너무 낯설다. 그렇게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은 삶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에요. 소음과 바쁨 속에서 놓쳤던 나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순간이죠. 마음이 쉬면 몸도 회복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조용한 시간은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면역 기능을 회복시킨다고 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세요.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의 뇌를 정화시키고 마음의 피로를 녹여줍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으로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고독이 아닌 고요가 될 때 삶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그렇게 자신에게 말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불안을 잠재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을 회복시키는 약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친구처럼 맞이하세요. 오늘 밤 아무 소리 없는 그 고요 속에서 마음 깊은 곳의 평화를 천천히 느껴보세요. 고요함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귀한 선물이 됩니다. 마무리. 밤의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나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몸에 부담이 되고 마음에도 작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죠. 너무 늦게 먹지 않고, 너무 많이 마시지 않고, 너무 따뜻하지 않게,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4가지는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 몸과 마음을 지키는 아주 깊은 지혜입니다. 오늘 밤 불을 끄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 버텼다. 내일은 조금 더 평화롭길. 그렇게 조용히 나를 다독이는 순간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안정되며 잠도 한결 깊어질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배워가며 살아갑니다. 그 배움이 고통이 아닌 평화의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 밤이 당신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